좀 더 마무리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느라 수능고 무료인간 방송입니다. 오늘은 D-50 영역별 마무리 공부 방법 다뤄볼까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전제 아래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 조금 더 방향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언어요. 대충 막 써봤는데 언어는요 여러분 문제풀이보다 개념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백지 인출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백지 인출은 굉장히 귀찮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개념책에서 목차를 펼친 다음에 다 쓰세요. 최대한 세부 목차까지 다 쓰세요. 그런 다음에 아는 내용을 다 쓰는 거죠. 너무 귀찮아?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린 뭘 찾고자 하는 거냐면 조금이라도 모르는 내용 발견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중요한 거지. 굉장히 지엽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모르는 내용 발견한 다음에 그걸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겁니다. 끝내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구멍 없이. 그런 다음에 문제 풀고 좀 더 마무리하고 싶어. 그러면 사설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설 모의고사가 없어. 근데 시중교재는 아직 안 풀었어. 그럼 시중교재 중엔 문법 백지 플러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작 문제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꼭 한번 추천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 언어 문법은 이렇게 공부해서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실전에서. 근데 매체는 조금 다르죠. 매체는 시간을 쓰긴 쓸 건데 어떻게 공부해서 문제 유형을 분석하시고요. 유형에 따라 행동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유형은 어차피 4개예요. 이게 기출문제든 아니든 간에 첫 번째 매체 지식이 필요하다. 풀고 나서 결과적으로 분석하는 건데요. 매체 지식이 좀 도움이 됐네 싶으면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에이 뭐야 매체인데 문법이잖아. 이쪽 꼭 고쳐쓰기 느낌으로 있게 되는 이 문법 문제. 어차피 문법 공부해서 끝낼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 이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중요해요. 형식 일치는 눈알 굴리기로 대충 풀리는 문제. 내용 일치는 꽤나 많은 내용을 읽고 때때로 이해까지 해야 되는 문제. 달라요. 형식 일치인데 내용 일치처럼 풀지 말자 이거고요. 내용 일치인데 형식 일치처럼 풀지 말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준비해라. 매체 지식이 필요하다는데 어디서 공부할 수 있나? 수특에 넘치게 있습니다. 지식을 공부한다기보단 각각 매체의 특성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죠. 이 정도? 화작은요. 화작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맨날 나오는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준비하는 게 일단 기본이다. 근데 9월 평가원 이후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가? 중요도가 좀 떨어졌어요. 왜? 9월 평가원은 그냥 내용일치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9평처럼 나올지 6평처럼 나올지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준비하는 건 필요할 겁니다. 그건 민망하지만 써놨죠. 구글에 박민석 화수분 치면 오르비 전자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게 그 방향에 대한 준비를 해드리는데 거의 뭐 그냥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그 다음 9평같이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나? 어떤 문제풀이를 통해서든 다 도움이 돼요. 왜? 그냥 마구잡이식 문제풀이를 통해 어떻게 내용일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까? 문단별 내용일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에 대한 준비, 연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 하시면 돼요. 어떤 걸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수특 수완을 아직 안 푼 게 있다면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모래주머니 훈련에 굉장한 효과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특 수완 가지고 내용을 연습해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혹은 안 푼 교육청 있다면 하시면 되죠. 시간은요 10문제 기준 11분 연습하시면 되고요. 11문제 기준으로는 12분 하시면 되는데 목표의 1번은 언제나 정확도입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속도 내면 안 돼요. 정확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속도 2번 목표로서 굉장히 중요도를 갖긴 한다. 속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푼다면 화법과 작문 공부가 되게 이상해질 거예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오답 빡세게 하시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마련하셔야 됩니다. 왜? 절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확도는 100%인데 시간이 오버됐다. 이것도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하셔야 돼요. 굉장히 나름 심각한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학 오답 정답부터 작성하는 방법. 영상 제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영상 올린 적 있거든요. 꼭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는 공부를 바탕에 두고 이거 영역별 문제풀이 혹은 지문 읽기 순서를 정하는 게 필요하죠. 나름의 순서여도 돼요. 현대시는 어떻게 고전시가를 어떻게 나름의 순서여도 되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그대로 하세요. 언제나. 문제 유형이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풀이 순서는 맨날 바뀌고 춤을 춘다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정해놓고 그대로 합시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정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문학 파이널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개념어 공부 여전히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확장해 가세요. 1개념부터 3개년, 그 다음 5개년 이렇게 다 하면 그 다음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무리하게 몇 개년을 정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문제에만 집착하세요. 그런 다음에 모르는 선택지를 없애는 거죠. 다 알 때까지 공부하세요. 방법은 개념어 책을 찾으면 좋고요. 있다면. 그 다음 의외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이버에 치면 블로그에 다 있어요. 그걸로 공부해서 끝내시는 거죠. 언제나 개념어는 어떤 뜻인지 안다. 그리고 어떨 때 있고 어떨 때 없다고 하는지 찾는 기준까지 안다. 이게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그 다음 독서.
독서는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거 보세요. 기출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은 많이 할 텐데 그 기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기출 분석을 계속하면서 아는 걸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식의 공부가 되면 안 돼요. 파이널 비문학 영상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정보를 바라보는 법, 그리고 그거에 따라 할 일을 부여받아서 하는 법. 원래 비문학이란 이런 건데 우린 이걸 바라보지 못했으니 훈련을 통해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겠다. 이게 파이널 비문학 영상에서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걸 한 번 더 정리하자 이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아예 새롭지만 그동안 꼭 했어야 됐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했든 그리고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든 꼭 필요한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 홍보처럼 보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추천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건 뭐까지 다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말렸을 때 복구하는 법. 비문학은요, 잘 될 땐 잘 돼요. 근데 말릴 때 못 복구하죠. 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서 그걸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행동들을 나누어서 구분 동작처럼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린 동작들을 찾아서 걔를 또 다시 복구할 수 있죠. 정보를 나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할 일을 그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걸 민망하지만 파이널 비문학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2강까지 올라갔고 하나만 올라가면 끝나거든요. 그 마지막 영상도 도움되게 올릴 테니까 얘를 보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하면 영역별로 여러분들께 방향적으로 좀 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 뭐 답변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파이팅 하세요. 남은 기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진짜예요.